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지금보다는 더 내지만 지금 받는 것만큼은 받게 된다 이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게 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는 거를 보험료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행 이제 9%입니다. 근데 이 보험료율을 13%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개혁안이 이제 나온 상태고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다른 나라들은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OECD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18%를 내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13%도 사실 OECD 평균 대비해서 보면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9%다 보니까 이제 개혁안이 이제 13%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얼마를 내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이제 월급이 한 2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현행 한 25만 7,400원을 내고 있거든요. 9%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이제 반을 또 회사에서 내주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단 25만 7,4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3%의 보험료로 오르게 된다 그러면 37만 1,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르는 금액 보면 한 11만 4,400원이 오르게 돼요. 그럼 그것도 반을 또 회사에서 대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장 가입자분들은 5만 7,2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단계적으로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13%가 딱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2%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국민연금 냈을 때 그 소득 그 기간 동안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았을 때 내가 냈었던 소득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사실상 42% 정도 되고 이게 개혁안을 보면은 그대로 가자 42%.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처럼.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이 또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 야당 쪽에서는 더 높이자라는 거고 왜냐하면 기금 안정성으로 본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또 여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2%로 동결해서 그대로 가자는 게 이제 정부 개혁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험료율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13%가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인상폭을 차등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매년 내는 그 인상폭이 다 다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게 되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 20대가 0.25%포인트씩 1년마다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0대 같은 경우는 4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4년 동안만 이제 1%씩 오르게 되는 거고 40대 같은 경우는 0.5% 오르다 보니까 13%에 다다르려고 그러면 8년이 걸리고요. 30대가 12년 걸리고 20대가 16년에 걸쳐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장년층 같은 경우 50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13%를 또 나눠서 내다 보니까 장기간에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장년층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년층이 좀 불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50대 같은 경우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사실상 내가 내는 것보다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요. 2056년에는 완전히 뭐 연금이 고갈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연금 개혁안으로 가면 연금 고갈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고갈을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관이고 개혁안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연장을 시키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한 56년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6년은 완전히 이제 고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장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관이고 지금 모수개혁하고 1% 이상의 이제 기금 수익률 제고하고 자동 조정 장치가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한 2088년까지는 이제는 좀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개혁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32년 정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안이 분명히 좀 이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번에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국회 문턱 넘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는 연금개혁안을 특별위원회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천천히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뒤로 미뤄왔다는 거죠. 표심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이거는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처리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회에서는요. 이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이 개혁안을 정부 개혁안이 사실 거의 3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안을 좀 귀담아 들어서 어쨌든 간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혁안은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7년 만에 개혁안이 나왔는데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